안녕하십니까. GB스터디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수학과 이준규입니다. 네, 제가 받은 문제는 기하 벡터 문제이고요. 사실 지금 고등학교 2학년들은 이제 중간고사 범위가 벡터 부분이 좀 메인으로 들어가고 공간 벡터 안 들어가는 학생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 부분은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문제를 좀 보시면은 XY 공간상에서의 구도 있고, 그다음에 뭐 X축을 포함하는 평면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고, 어떤 영역 이에 포함되는 코사인 세타의 최대값 이라고 해서 처음에 딱 봤을 때 아이들이 문제를 상당히 당황해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좀 분석을 해서 차근차근 접근하면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3등급 아이들을 대상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3 과 사실 여기서 잡을 체크 포인트라고 하면은 제가 생각했던 건 한 가지 정도인데, 나머지 부분들은 그냥 문제 상황에 따라서 좀 이 문제를 봤을 때 뭔가 좀 정해진 풀이가 있는 게 아니라 문제를 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좀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석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체크 포인트를 하나 정도로 잡아 보겠는데요. 자, 지금 주어진 거를 주어진 거엔 없지만 최민근 선생님 계시. 혹시 이 식이 어떤 식이라고 할 수 있죠? 공간상 아까 XY 평면에서 이런 식이 주어졌다 라고 했을 때 저희가 보통 이걸 뭐라고 표현하죠? 네, 타원님 감사합니다. 혹시 기울기가 m인 직선이 이 타원에 접할 때 혹시 그 접선의 방정식이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제가 쓰겠습니다.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거든요. 자, 이 식이 왜 갑자기 타원이 안 나왔는데 이 식이 왜 나왔느냐는 좀 이따 제가 같이 문제를 풀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고, 일단은 3분을 잡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어진 문제에서 첫 번째 부분을 보시면 좌표 공간에서 X축을 포함하고 XY 평면을 이루는 가계 크기인 평면이라고 했습니다. 얘를 후지선상에 올려보면은 지금 X축을 포함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저희가 X축이 지금 앞으로 튀어나오는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봤을 때 XY 평면과 이루는 크기의 관계가, 즉 벡터가 그 평면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은 지금 이렇게 되시면 얘가 이렇게 왔다 갔다 세타를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튀어나와서. 그러면 결국엔 XY 평면과 이루는 각은 X축을 일단 무시해 놓고 이 YZ 하나의 YZ 2차 평면에서 평면에서 Y와 Z축을 가지는 평면에서 이런 식으로 지금 앞으로 튀어나오는 평면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지금 9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은 1이라고 한 거를 그려보면은 마찬가지로 얘를 yz 평면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9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원이기 때문에 보시면은 이 평면이 이렇게 쭉 이어져 있는 거라서 이런 식으로 yz 평면에 대해서 앞으로 봤을 때 이 9와 평면이 지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문제에서 그 평면과 9가 만나서 생기는 도형의 XY 평면 이루의 정사형이라고 했으므로 얘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이 아랫부분의 직선이 되겠죠. 그럼 얘를 YZ 평면에 대해서 봤으니까 얘를 XY 평면에서 펼쳐서 보면은 어떻게 돼 있느냐, X축의 방향이 원래는 이렇게 안 쓰지만 지금 앞으로 나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그 방향에 맞춰서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상태고, 중요한 건 지금 9의 반지름의 길이가 1이기 때문에 이 길이가 코사인 세타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걸 그대로 XY 평면에 올려보면 지금 어떻게 보면 원이 정사형돼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타원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렇게 놓고 보면은 저희가 주로 놓던 XY 평면이 아니기 때문에 얘를 저희가 알기 쉬운 원래 자주 보던 XY 평면으로 바꿔서 그려보면은
지금 여기 길이가 그대로 정사형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1이고, 지금 잘 보시면 Y축에 해당하는 길이가 코사인 스타이기 때문에 여기가 1이 되고 여기가 코사인 스타가 됩니다. 즉 장축의 절반이 되는 이 A에 해당하는 부분이 1이 되고 단축의 절반이 되는 B에 해당하는 부분이 코사인 스타가 됩니다. 그래서 얘를 다시 XY 평면에 옮겨보면 네,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타원이 됨을 알 수가 있고요. 여기가 1, 여기가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이제 XY 평면으로 정사형을 시켰고, 문제에서 주어진 영역이 XY 평면에서 있습니다. 즉 저 도형은 직선을 말하는 것이고요. x 플러스 3y 마이너스 2는 0보다 작다를 좀 직선으로 생각을 해서 문제를 접근해 보면, 쭉 계산을 해보면, 자, y가 뭐보다 작냐면, 자, y가 마이너스 3분의 x 플러스 3분의 2보다 작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얘를 요 수직선, 요 좌표평면상에 그려서 계산을 해보면, 지금 x절편이 2고 y절편이 3분의 2이므로 3분의 2가 어딘가에 있겠죠? 3분의 2. 직선이 이런 식으로 그려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코사인 스타에 따라서 이 값이, 이 평면이, 이 타원이 이렇게 위로 뚱뚱해질 수도 있고 아래로 뚱뚱해질 수 있는데, 문제에서 y가 마이너스 3분의 x 플러스 3분의 2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정도진 팀장님, 혹시 이 직선이 나타내는 영역이 어느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색채를. 네, 아랫부분, 여기 부분이 되겠죠? 따라서 코사인 세타가, 지금 코사인 세타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문제인데, 이 코사인 세타가 요 B에 해당하는, 단축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얘의 코사인 세타가 3분의 2보다 넘어가거나 이게 너무 길어지면은 이 평면에 안 들어오겠죠. 따라서 이 길이를 최대로 가져갈 수 있을 때는 언제냐면, 이 코사인 세타가 어느 정도 커져서 딱 이 타원이 요 선에 접할 때입니다. 즉 그때가 코사인 스타가 최대가 되고, 앞에서 제가 체크 포인트에 잡았던 y는 mx 플러스 루트 m제곱 a제곱 m제곱 플러스 b제곱의 식이 요 y는 마이너스 3분의 1 x 플러스 3분의 2와 같을 때, 그때 이 코사인 스타가 최대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타원의 식을 써보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면 알 수가 있고요. 따라서 여기서 얻어지는 저 체크 포인트 잡은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보면, y는 mx ms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지금 여기가 원래 a제곱이고 b제곱의 부분이니까 a제곱 m제곱이죠. 그러면 m제곱 플러스 b제곱이니까 코사인 세타. 그래서 즉 y는 3분의 마이너스 3분의 1 x 플러스 3분의 1과 요 식이 같아야 됩니다. 지금 인과관계를 보기에 여기 마이너스를 빼고, 그럼 두 식이 같아야 되니까 m이 마이너스 3분의 1을 대입해서 코사인 스타를 계산해보면, 제가 계산해왔는데 이게 루트 3분의 1이 나옴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때 최대값, 이 루트 3분의 1을 m이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60m제곱은 60 곱하기 3분의 1, 즉 20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 풀이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난이도와 빈도를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정사형이란 말이 애들이 많이 어려워서 잘 안 나오긴 하는데, 많이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애들이 어려워해서 문제를 잘 넘어가거나 하는 부분들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이런 어떤 타원에서의 접선이라든지 혹은 그 영역에 대한 부분, 혹은 최대 최소에 대한 부분은 뭐 기하 벡터든 어디든 항상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빈도 먼저 설정해주면 저는 4.5점 정도의 5점 정도라고 생각을 했고요. 난이도는 문제를 봤을 때 처음 접근하는 게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그 이후 과정들은 많이 보던 유형의 문제이기 때문에 한 3.5점 정도, 5점 만점에 3.5점 정도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아이들한테 많이 설명해 주는 게, 보통 저희가 어떤 2차 곡선의 접선을 구한다라고 했을 때 길기가 나왔을 때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어떤 그 접점이 나왔을 때는 이런 식으로 이 타원의 기울기가 타원의 접선의 방정식이 구해진다라고 하는 것도 추가적으로 같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